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옥스퍼드 다보스 포럼 고용정보원 많은 미래 예측 기관들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에서 기술 혁신의 일자리를 없앤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노동인구와 고용인구 변동 사항을 보더라도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1811년 기계 파괴운동, 러다이트 운동, 1961년 오토메이션 잠리스에 의한 컴퓨터 배제 운동 등은 왜 일어났을까요? 토마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는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를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자리는 혁신의 본질인 창조적 파괴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과 생성되어 왔다는 것이죠. 역사상 일자리는 진화할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18세기 90%에 달했던 농업인구는 이제 2%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88%의 인간이 실업자가 된 건 아니죠. 그들의 대부분은 제조업으로 이동했고 서비스업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즉 소멸과 파괴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 네, 매우 당연한 일이고 그 본질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전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질문은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제논의 패러독스와 같이 제논의 패러독스는 이런 거죠. 화살을 쏘면은 절대로 화살은 관역에 맞지 않는다. 반을 가고 반의 반을 가고 영원히 반을 간다. 사실이 아니죠. 자, 우리 현실을 놓고 봅시다. 핫도그 가게에서 기계를 가지고 인간이 핫도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기술 발명을 통해 가지고 자동 핫도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대량 실업으로 갈 거냐?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루그만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것은 핫도그가 값이 싸지니까 대량 생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핫도그를 더 먹게 되고 따라서 핫도그 빵과 작대기의 생산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뭔가 이상하죠. 아마 사람들이 질려서 핫도그를 못 먹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양적인 증거가 아니고 사람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럼 피자를 만드는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핫도그 기계의 자동화는 실업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이 새로운 욕망, 즉 핫도그와 피자를 동시에 먹을 수 있게. 자, 지난 산업혁명에서 기계, 전기, 정보, 지능혁명을 거치면서 이런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만들었나요? 없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없앱니다. 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니까. 기술 혁신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생산성 향상은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죠. 그런데 왜 실업이 증가하지 않았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를 누가 만들었죠? 기술이 만들었나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 일자리 하나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트레이더 일자리 100개가 사라집니다. 기술은 일자리 생성보다 없애는 역할을 주로 하죠. 결국 인간의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적 연결의 욕구,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과 자아실현의 욕망이
일자리의 원천인 겁니다. 기술 혁신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반면에 미춘적 욕망은 수요 증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죠. 그렇다면 파괴되는 일자리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배 거버넌스가 필요하죠. 일자리 진화의 인프라는 교육과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우리는 더 상위 욕망으로 인간들이 일자리가 이동해 간 것이죠. 이제는 1차 산업,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1차 산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기계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98%의 농부들이 그러면 실업자가 됐나요? 아니죠. 그들은 이제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 전체의 파가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이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 이제 일을 우리가 재정해 볼까요? 일이란 뭔가요? 일은 잡이죠. 잡은 몇 개의 일거리로 나누어집니다. 즉 일은 착취도 시효도 아니고 일은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순환 과정. 내가 만든 가치 일부분을 분배받는 것이 나의 보상인 것이죠. 기술과 욕망의 순환입니다. 이런 일을 나눠보면 반복되는 일 노동과 창조적인 일 미션과 그리고 재미있는 일 놀이 플레이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뭘 하고 싶죠? 네, 놀이와 창조성이죠. 반복되는 일은 삽질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노예를 시켰습니다. 현대에는 노예가 없죠. 그런데 새로운 노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일만 할지 않습니다. 현재 리틴러닝 기술은 반복되는 일을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업과 놀이로 가는 미래 인간의 일과 놀이의 융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것이 베르그성이 얘기하는 만드는 인간, 의미의 인간 호모 파베르와 놀이하는 인간, 재미의 인간 호모 루덴스를 합친 호모 파덴스라는 책을 쓴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일과 놀이만 하면은 우리 의미와 재미만 하면은 반복되는 일은 누가 하죠? 네, 그것은 바로 레이버인 코퍼레이션 로봇과 인공지능이 담당합니다. 자, 모라박의 역설, 인간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쉬운 일은 인간에게 어렵다. 그러면 결론은 당연하네요. 반복되는 일, 효율의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반복되지 않은 일, 혁신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 인간과 로봇이 공존되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간다.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법률을 외우고 판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리걸텍이라는 인공지능이 뒷받침해 주죠. 그러면 변호사의 일은 법률 맞춤 서비스로 갑니다. 교사의 일은 학습 맞춤으로, 의사의 일은 의료 맞춤으로, 기업가는 개인 비서, 군인은 무인 감시, 기자는 로봇 저널리즘으로 가죠. 미래인 재상은 이제 추격형 경제, 한강 기적을 만든 스피경 인간에서 이전 탈추격형 창조형 인간으로 전환됩니다. 4차 산업혁의 인재상, 한마디로 협력하는 괴짜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단순 노동, 정보 수집과 계산, 지식산업이라는 현재 노동 구조는 이제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라지죠. 그리고 복합 노동, 체험 경험, 개성 문화, 표현, 그리고 감정과 행복 산업, 놀이 산업, 미래의 일자리 이제는 비어들었습니다. 지금 모르는 기타 직업들이 미래의 직업을 예측하고 그것을 맞춰주겠다는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이제는 포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월드 이코노미 포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초등생의 3분의 2는 지금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에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NCS에 대해서 저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볼까요? 이제 지식의 시대는 가고 학습 능력의 시대가 오죠. 15년 후 대학 절반이 문 닫을 것이다. 토마스 프레이 교수가 얘기합니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 보고서는
초등학생이 갖게 될 일자리 65%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육의 문제와 나갈 방향은 현재 초중고는 학력 중심 사회에서 입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사교육 운전하는 스펙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답을 맞추는 인재죠. 대학은 경직백 가바넌스의 교육부 재정에 의존하고 부실한 산학 협력을 하는 사회와 분리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은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로 인해서 기업 직무 교육은 미비하고 평생교육에서는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낸 추격형 교육 성공이 4차 산업혁명과 탈출 교육에 의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창조성과 에듀텍이라는 효율을 합친 새로운 교육을 살펴보면 초중고는 코딩과 메이커로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가 정신을 지향하는 에듀텍에 맞춘 교육, 즉 협력하는 괴짜 교육으로 대학 교육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대학 거버넌스의 탈중화를 추진하는 개방력 산학 협력으로 결국 사회융합형 대학이 되는 것이죠. 평생교육은 암호적 평생교육 체계에서 사회융합력 에듀텍으로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는 인생 엠모작 교육, 전체는 learn how to learn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learn how to learn에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교육 혁신의 첫 번째는 이제는 정답이 아니라 학습 능력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주변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에는 인공지능도 포함되죠. 그리고 전체를 뒷받침하는 것은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제도권 교육은 협력하는 괴짜 교육으로 창조성으로 세상을 바꿀 인재를 교육해야 됩니다. 창조와 감성 교육이죠. 그리고 평생 교육은 빠른 속도의 일자리 변화, 지금 평생 10회 정도 일자리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죠. 학습 능력을 학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선 초중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K-12 공교육 혁신, 넷데이 다이내식스 운동 등을 통해서 원투원이라는 개인 내 에듀텍과 스쿨투 홈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6년 에듀텍 글로벌 서미트를 통해서 교육과 기술을 융합하고 에듀텍 비전 2020을 국가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교육의 자유로운 학습화를 추구하면서 클라우드 활용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기술 활용해서 저비용 맞춤 교육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교육은 무엇인가? 이제는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인 창조성과 협력성을 키우는 학습 능력 교육, 여기에 필요한 것이 코딩 메이커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뒷받침되는 것이 자유학습과 강구하고 교육이죠. 그리고 현 교육을 뒷받침하려면 새로운 교육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현 교육을 3분의 1 이상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에듀텍을 대대적 도입해서 맞춤 교육으로 효율화해야 되겠죠. 즉, 교육의 방향은 기업가 정신, 수단은 에듀텍이라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은 2018년부터 코딩과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 전체에서 우리가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식 능력이 아닌 학습 능력을 키우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아야 합니다. 코딩의 목적은 프로그래밍 기술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 자, 이런 코딩 교육을 우리가 제공하는 수많은 에듀텍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많은 교육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에듀텍은 저비용 맞춤으로 확산되고 쉽고 편리하고 값싸게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제 벤자민 블룸이 얘기한 것처럼 1대1 맞춤 교육의 효과, 5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지금까지는 필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비용의 맞춤 교육이죠. 이것을 플랫폼을 뒷받침으로 저비용화시키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맞춤 서비스로 맞춤 교육을 하면 저비용의 맞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계층이종 사달이 없다는 것이 KDI 김희상 교수의 주장이죠. 더구나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면 모르겠는데 지금 성적만 빼놓고 창의성, 자존심과 목표의식, 교육관계 모두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죠. 지난 기간 중 교육에서는 3.6배, 납입금 3배, 3배, 교육비 6.7배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는 지식습득, 즉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는 컨텐츠 교육이 10, 그리고 학습 능력 함양 교육은 1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필수 지식 전달 교육만 하고 이것은 플랫폼과 인공지능으로 개별 컨텐츠를 맞춰주죠. 이로써 전체 교육의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크리에이티브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학습 능력 교육을 우리가 3분의 2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워줘야 되겠죠. 노블리스 어블리죠. 이제 저비용 맞춤 교육은 에듀텍과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습 능력 향상으로 가고 코딩과 메이커로 기업과 정신을 키우는 협력하는 계획자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본다면은 초등교육에서 필요한 건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이것은 배려와 공감 능력의 배려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에서는 성숙한 시민으로 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성교육과 민주적 시민의 토론 교육이죠. 그리고 고등교육에서는 생활법률과 실전 경제, 사회적 의무와 권리, 이런 자주적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 교육을 보겠습니다. 현재 대학 교육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실한 산업협력, 교육부 재정 의존, 경직된 거버넌스, 이를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또 대학 거버넌스 탈중화, 협학형 산업협력으로 사회융합형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학 교육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가르치는 티칭이었죠. 이제는 이것이 코칭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티칭에서 코칭. 이래서 인간 고유의 영역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학습 능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고 반복되는 컨텐츠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지식과 학습 능력이 이제는 재도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만든 답을 배웠습니다. 정해진 동작, 물고기를 줬죠. 반복되는 일, 스펙 교육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잡한 사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는 컨텍스트 교육, 창조성 교육, 문제를 발견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한 방안은 뭐냐? 사회 융합입니다. 결합형 융합은 MIT 슬론의 Learning by Doing 혹은 스탠포드의 Radical Collaboration, 미네소타의 라이브드 텍스트, 아리조나 대학의 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이렇게까지 전부 다가 사회와 융합을 통해서 대학이 혁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교육을 보면은 사회 문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풀고 그걸 통해서 창조와 협력을 통한 융합 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결과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는 화두의 제공입니다. 스탠퍼드는 외부인들이 참여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학의 대부분은 산학협력 교수가 별 역할을 못하고 있죠. 이들이 외부와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산학협력 교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 교수분들이 논문에는 익숙하지만 산학협력은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도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중이죠. 이제 사회와 교육은 분리되어 있는 데서 이들이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교육으로
융합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로 성장하는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푸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지식을 하다 보면은 블록체인도 공부하고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할 때마다 별도로 공부하면 안 되죠. 반복되는 교육은 온라인 MOOC로 가는 것입니다. 즉 SPBL 학습능력 교육과 MOOC의 지식능력 교육이 융합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MOOC가 칸 아카데미가 등장한 2008년부터 다양한 MOOC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로 이공계열에 특화된 U-P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에 중점을 둔 edX와 세계 최대 플랫폼 코세라가 201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는 유데미가 등장하고 카이스트도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MOOC가 만능이 아닙니다. MOOC는 3주가 지나면 리텐션 레이트가 절반. 따라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플립러닝입니다. MOOC는 컨텐츠 교육이고 플립러닝도 컨텐츠 교육입니다. 두 가지가 교육의 중심이 아니고 기존 교육을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이 MOOC입니다. 자, 수업 중도 탈락률이 감소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사는 강단의 현인 대신 객석의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웨슬리 베이커가 2000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한편 그 MOOC 자체가 재밌으면 되죠. 그래서 VR이나 게임 같은 기술들이 MOOC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패시브 러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30%. 액티브 러닝, 가장 중요한 건 teach others, 남들을 직접 가르쳐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의 컨텐츠 교육과 오프라인의 컨텍스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두 개를 연결해야 되겠죠. 맞춤형 교과를 추천하고 학생별 맞춤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내비게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대학의 경우는 뉴턴을 이런 이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관심사에 따른 전공 과목 추천, 최적의 수업과 시간 추천, 학위 지정 맞춤 수업 추천, 지도교수 학생 정보 제공들을 하고 있죠. 그 결과 수강 철회율이 3분의 1로 줄고 그리고 유연한 과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학습 능력을 키우고 무크와 플립 러닝으로 컨텐츠를 공부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맞춤 교육이 합쳐져서 액티브 러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만들어봤던 IPCEO 7시 교육 체계는 창조성과 협력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박 3일의 선발 캠프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통한 컨텐츠를 가르치는 과정 그리고 오프라인의 팀 프로젝트를 통한 컨텍스트 과정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셜 러닝과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스스로 진화하는 코-이볼루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교육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은 고비용 저율이 있죠. 평생교육 예산은 1%에 불과합니다. 기업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클라우드 데이터는 구제되어 있습니다. 인생 M모작 시대에 평생교육은 이제 제도권 교육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변화되면서 이제 1모작 교육이 2모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변화되면서 이제 10모작 이상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죠. 크게 봐서는 잡이 바뀔 수가 있고 타스크, 직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직무가 바뀔 때는 기업에서 직무를 부분적 교육을 하고 환경이 변할 때는 잡을 가르치는 M모작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의 변화는 대학으로 들어오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면서 에듀텍이 보는 인바운드, 직무교육, 태스크가 변화할 때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할 때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온라인의 에듀텍을 뒷받침하는 대학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근속기간이 1.7년 그리고 초중고 대학이 옛날에 평생 직업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샐러던트, 즉 변화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정년 퇴직 후 노년은 직업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퇴직 후 일이 필수고 이것이 평생 현역의 시대가 됐습니다. 평생 교육과 대학 교육의 골든 크레스는 이미 지났죠. 그런데 한국의 교육 예산 55조 중에서 평생 교육 예산은 1%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죠. 대학 학생의 감소. 지금 정원
56만 시대에 있어서 2013년만 하더라도 초과 인원이 7만. 그런데 2024년이 되면 초과 인원이 마이너스 17만. 결국 대학 숫자는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평생교육이란 어마어마한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전환 교육과 직무가공학부 교육을 대학과 에듀텍이 결합해서 현장에서 저비용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초중고 교육은 협력하는 괴짜 프로젝트로서 맞춤 교육으로 사교육을 혁신하고 코딩과 기업과 정신교육으로 에듀텍을 활용하고 메타형 동력평가로 자유학기제를 개선한다. 대학교육은 소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SPBL 교육으로 개방형 산학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평생교육은 엠머작 프로젝트로 평생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에듀텍을 활용한 사회융합형 평생교육을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종 와이파이 규제, 클라우드 규제 등을 반드시 계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